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5년 국가직 기계 일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길고 가느다란 기둥이 축방향 압축 하중에 의해 횡방향으로 휘어지는 굽힘 변형은 물었습니다. 자, 기둥이 휘어지는 것은 우리 좌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2번 좌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판재를 성형한 후 제품의 바깥 테두리를 정해진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형한 후에 테두리를 절단하는 작업. 자, 키워드 세 가지만 꼽아보면 자, 이것은 트리밍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트리밍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히빙은요. 히빙은 자, 특정 형상을 펀칭하는 것입니다. 자, 펀치 기계로 특정 형상을 뚫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별표를 뚫는다든지 세모를 뚫는다든지 하는 특정 형상으로 펀칭하는 것이 허빙입니다. 자, 다음은 스피닝입니다. 스피닝은 자, 공구를 밀어붙이며 회전시켜 자, 그릇 모양을 만드는 것을 스피닝이라고 하고요. 자, 스웨이징은 회전시키면서 압축 하중을 가해서 직경을 작게 만드는 것을 스웨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트리밍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강의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은 물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분위기에서 500도씨로 가열하는 거, 우리 질화법이라고 하죠. 자, 암모니아 가스는 NH3인데 여기 N이 질소죠. 자, 그래서 질소를 자, 입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화법. 자,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절삭 공구 중 경도가 가장 높으나 화학적 친화성으로 인해 철계금속, 니켈계 합금 절삭 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경도가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다이아몬드죠. 자, 그래서 3번 다이아몬드 공구 바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밀폐된 용기에 담긴 유체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때 자, 모든 점에서의 압력은 그만큼 증가한다. 즉 모든 점에서의 압력은 똑같이 증가한다. 같다라는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압식 브레이크, 리프트,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이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죠. 자, 그래서 압력이 모든 점에서 같다라는 내용 나오면 바로 파스칼의 원리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베르누이의 원리는 유체 흐름에서 자, 모든 점의 에너지는 동일하다, 같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자, F는 ma. 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식이죠. 자, 그래서 F는 ma에 대한 것이 뉴턴 제2 운동 법칙이고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나오면 이것은 부력이라는 말이 꼭 따라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부력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탄소량 증가에 따른 탄소강의 성질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탄소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강의 입장에서 이 탄소량은 불순물이 증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불순물이 증가하면 전도성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열 전도도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불순물이 많아졌으므로 열 전도도는 감소한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일러와 같이 기미를 필요로 할 때 리벳 작업이 끝난 후에 강판의 가장자리를 정으로 두드리는 작업은 물었습니다. 자, 리벳 작업의 후가공이죠. 자, 리벳 작업 후에 가공하는
가공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킹이고 두 번째는 플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코킹은 여기 나온 것처럼 강판의 가장자리를 정이라는 것으로 때려서 자, 기미를 유지하는 방법이 코킹입니다. 자, 그럼 플러링은 뭐냐면 정으로 2차로 때리는 겁니다. 2차로 때려서 더 기밀하도록 하는 것이 플러링입니다. 자, 그래서 강판의 가장자리를 정으로 두드리는 작업, 코킹 아니면 플러링인데 여기는 3번 코킹 나와 있죠? 자, 그래서 3번 코킹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하나의 용액에서 고상과 다른 종류의 액상을 동시에 생성하는 금속의 합금 반응은 물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편정 반응은요. 편정 반응은 액체 A가 자, 고체와 액체 B로 변하는 반응이죠. 저기 보면 하나의 용액에서 이게 액체 A죠. 액체 A에서 고체와 다른 종류의 액체 B가 동시에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 플러스 액체 B가 생성되는 것 편정 반응이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답은 편정 반응입니다. 자, 그럼 공석 반응은 뭐냐? 공석 반응은 고용체가, 자, 고용체라는 것은 성분이 여러 가지인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고체 A와 고체 B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공석 반응입니다. 자, 포정 반응은 자, 고체 A가 고체 B와 액체로 나누어지는 반응이고요. 자, 공정 반응은 액체가 고체 A와 고체 B로 나누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각 반응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베어링의 윤활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윤활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는 경계 윤활, 자, 두 번째는 혼합 윤활, 자, 세 번째는 유체 윤활이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각 윤활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계 윤활은 유막이 가장 얇습니다. 가장 얇다. 자, 유막이 얇으면 마찰은 어떻게 될까요? 마찰이 가장 크겠죠? 자, 혼합 윤활은 유막이 자, 경계 윤활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유체 윤활보다는 작아요. 자, 그래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찰 또한 중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유체 윤활은 유막이 두껍습니다. 자, 그러면 마찰이 가장 작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 윤활과 혼합 윤활을 불완전 윤활이라고 부르고요. 이 유체 윤활을 완전 윤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윤활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보면 경계 윤활과 혼합 윤활은 경계 윤활, 혼합 윤활은 불완전 윤활이다. 맞는 말이죠. 자, 1번은 맞는 말. 자, 2번 유체 윤활 영역에서 윤활류가 점도가 작아지면 마찰 계수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점도가 작아졌다라고 하면 마찰 계수는 같이 감소를 해야죠. 자, 그런데 증가한다라고 했으니 잘못되었고요. 경계 윤활 영역에서는 접촉면 사이의 유막이 얇아서 표면에 작은 요철부가 직접 접촉한다라고 했는데 경계 윤활은 가장 유막이 얇은 상태죠. 자, 그래서 요철부가 직접 접촉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혼합 윤활 영역에서는 마찰 계수가 베어링 계수에 반비례하여 급격히 변화한다.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 2번 네, 바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용접부 결함 중 언더컷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언더컷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용착 금속이 부족한 상태죠. 용착 금속이 부족해서 비어있는, 용접부가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언더컷은 언제 많이 발생을 하냐? 전류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이 용착 금속이 튀어나갑니다. 자, 그럼 전류가 강하면 아크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크 길이도 커지겠죠? 아크 길이가 크거나 전류가 강하면 용착 금속이 튀어나가서 언더컷이 발생을 합니다. 자, 또한 용접 속도가 빠를 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용착 금속이 채워지기 전에 지나가 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류가 많거나 아크 길이가 크거나 속도가 빠를 때 언더컷이 발생을 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으로 전류가 과대할 때 발생할 수 있죠.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당한 용접봉을 사용한다면 발생할 수 있겠죠. 아크 길이가 너무 짧을 때? 아니죠. 아크 길이가 길 때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단면적 500, 길이 50mm이 이 재료에 50kN의 하중 작용했을 때 탄성 영역에서 늘어난 길이가 0.1mm인 경우 탄성 계수는 물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변형량 람다의 식을 쓸 수 있는데 람다는 AE 분의 PL로 정의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탄성 계수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탄성 계수 2로 정리를 해버리면 E는 A 람다 분의 PL 되겠습니다. 자, 대입만 하면 되죠. 단면적은 500mm다라고 했습니다. 500mm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요. 늘어난 길이는 람다 0.1mm다라고 했습니다. 0.1 대입하고 분해. 자, 하중은 50kN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뉴턴 단위와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값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올 텐데 자, 이때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메가파스칼이죠. 우리가 메가파스칼 단위로 구해서 이 기가파스칼로 변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뉴턴 단위로 넣어야 되니까 키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10의 3승 해주겠습니다. 자, 길이 L은 50이라고 했습니다. 50. 자, 500 곱하기 0.1은 50이죠. 그러면 500 곱하기 0.1이랑 50이랑 약분되어 버리고 결국 5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 나오게 됩니다. 자, 기가파스칼은 10의 3승 메가파스칼이니까 결국 50 기가파스칼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선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선반의 주요 구성 요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축대, 두 번째 심압대, 세 번째 왕복대,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배드, 자, 그리고 이송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배드, 이송 장치는 이 선반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분할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 요소는 물었습니다. 한쪽 또는 양쪽 기울기가 있는 평판 모양의 쐐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쐐기라는 것은 이러한 기울기가 있는 모양을 이 쐐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봤죠? 네. 쿼터 이음에서 봤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쿼터라고 불렀죠. 자, 한 축에 로드 엔드, 다른 축에 소켓을 끼우고 이것을 때려박아 연결한다. 자, 소켓과 로드 엔드를 연결해 주는 것이 쿼터였습니다. 축 방향의 인장 또는 압축 하중을 받는다. 네, 이 소켓과 로드 엔드의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것은 쿼터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기어 가공의 마무리 공정 중 버니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버니싱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표현하면 지름보다 더 큰 구로 구멍을 다듬질하는 것이 버니싱이죠. 자, 그래서 이때 지름은 구멍 지름이죠. 구멍. 자, 구멍 형상의 지름보다 더 큰 구로 구멍을 다듬질하는 것. 자, 그러면 구로 누르기 때문에 압축가중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때 이 구멍 재질은 피로 압축을 받음으로써 피로 파괴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피로 수명이 커진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기어 체형 표면의 구름 동작을 통하여 표면 정밀도 및 피로 수명을 증가시킨다. 저기 피로 수명을 증가시킨다라는 말에서 버니싱에 대한 표현이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럼 2번은 자, 기어 치형과 같은 형상을 가지는 커터를 이용하여 치형에서 소량의 재료를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호브 절삭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마제가 박혀있는 플라스틱 기어로 표면을 마무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마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고품질 긴 수명의 저소음의 경화된 기어 생산에 적합한 정밀한 표면 마무리는 우리가 슈퍼 피니싱의 일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로 수명을 증가시킨다라는 키워드에서 우리 버니싱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솔린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이 행정 사이클과 4 행정 사이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먼저 이 행정 사이클은 여기 나와 있는 흡입, 압축, 팽창, 배기 과정을 2개씩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이 행정식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흡입, 압축, 자, 흡입, 압축을 하고 또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팽창, 배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팽창, 배기. 그러면 이 흡입, 압축, 팽창, 배기의 한 사이클을, 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을 진행을 하려면 몇 회전을 해야 되나요? 1 플러스 1, 총 2회전 해야 한 사이클이 끝나죠. 자, 그런데 사행정은 행정이 4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크랭크 축 1회전할 때 흡입, 압축, 팽창, 배기를 다 해버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배기량이 같은 경우 2행정 사이클 기간보다 4행정 사이클의 출력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 4행정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4행정을 보시면 1회전 할 때 배기는 한 번만 일어나죠. 배기가 한 번 일어나려면 1회전을 해야 되죠.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배기 한 번은 1회전이에요. 자, 그런데 2행정 사이클은 배기 한 번이 일어나려면 2회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행정 사이클이 4행정 사이클보다 출력이 더 크다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2행정이 배기량이 같은 경우에, 배기량이 같은 경우 2행정이 4행정보다 출력이 크다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방정 가공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콘덴서의 용량이 크면 가공면과 치수 정밀도가 좋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콘덴서 용량이 커지면 자, 방전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이 방전량이 증가하게 되면 공작물을 과도하게
침식하게 되고 이는 가공면과 표면 정밀도를 감소시키게 하는, 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 용량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치수 정밀도가 좋아진다라고 했으니 4번 잘못됐습니다. 자, 17번 와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볼트 구멍이 클 때 와셔 사용한다. 와셔가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 볼트가 있고요. 이게 너트 구멍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나사를 볼트를 너트 구멍에 끼우면 되는데, 자, 이때 이 볼트 구멍이 여기 구멍이 너무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와셔를 대서 맞춰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엽전 모양의 이 기계 요소를 우리가 와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볼트 구멍이 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너트에 풀어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자, 우리 너트 체결하는 방법 중에 와셔를 이용한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고요. 자, 너트가 닿는 자리면이 거칠거나 기울어져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면이 기울어져 있거나 거칠 때 이 와셔로 막아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맞고요. 자리면의 재료가 연질이어서 볼트의 체결 압력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리면이라는 것은 이 볼트가 조여지는 면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면이 되겠죠. 이 면이 연질이라서 볼트를 체결했을 때 압축에 의해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셔를 사용하는데 이때 압력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못 쓴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자, 와셔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겠습니다. 답은 4번. 자, 18번 비파괴 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침투 검사, 초음파 검사, 와류 검사 다 비파괴 검사들이고 현미경 조직 검사는 이 조직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이 조직을 채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 우리 피 검사물을 손상시킨 거죠. 자, 그래서 비파괴 검사가 아니라 이거는 파괴 검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19번 기계 안전 설계를 위해 고려하는 안전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고온에서 정하중이 작용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 피로 한도를 기준 강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고온에서 정하중이 작용을 한다? 고온, 하중이 일정하다. 이거 뭐죠? 이거 무조건 크리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크리프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주철을 파단면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규소 함유량이 가장 많은 조직이고 규소가 가장 많고 응고시 냉각 속도가 느린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규소가 많고 냉각 속도가 느리다에서 바로 여러분들 회주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주철은 무엇이냐? 반주철은 회주철과 백주철의 혼합물 또는 중간 정도의 주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주철에 대한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백주철은 회주철을 급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면 백주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칠드주철은 뭐냐? 칠드주철은 자, 겉은 경도가 높고 속은 연성이 높은
주철이 chilled 주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바속촉 주철이다라고도 우리가 암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chilled 주철까지 정리를 하고 네,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